팥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머리숱도 풍성해져요. 겨울철 동지가 되면 팥죽도 드시고 쌀쌀할 때면 팥이 들어간 붕어빵이나 호빵 같은 뜨거운 간식을 호호 불며 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요. 팥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치매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출난 효능이 정말 많은 팥인데요. 이런 팥도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팥의 효능 8가지와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에도 팥이 들어있는 빵이 많았습니다. 더운 여름엔 시원한 팥빙수도 많이 먹지요. 추운 겨울엔 따뜻한 붕어빵, 팥죽이 너무 좋지요.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이 있으신가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붉은색이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지요. 이런 이유로 가정에서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팥의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4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 삶은 물, 팥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란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팥 삶은 첫 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팥물을 따로 담아 하루에 1~2잔 차로 드시면 됩니다. 팥물을 통한 팥의 첫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팥물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주어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을 예방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혈당 수치를 개선해주어 당뇨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E형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였습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여 당뇨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이 붓는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요. 동의보감과 같은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살을 빼는 처방을 할 때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팥에 칼륨으로 인한 이뇨작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부종을 경감시키는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단단한 살이 아닌 물살이라고 하죠. 쉽게 붓고 쉽게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팥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험지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과에 비해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여 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 건강인데요. 팥을 통해 장 건강을 좋게 하면 면역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지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팥과 수수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오틴은 모공을 건강하게 하여 모발의 생성 단계부터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에까지 모발 성장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 피로감이 잦아지고 우울감이 커지며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피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성분이 팥에 풍부합니다.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라디칼 성분을 중화해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번째 팥의 효능은 살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요.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 외에도 호박이 있는데요. 호박에는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에 영양 보충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신다면 보양식으로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팥과 같이 호박에도 이뇨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은 이뇨작용 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겠지요. 팥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좋은데요. 바로 젖이 잘 생기지 않아 힘드신 산모들 많으시죠? 이때 팥을 드시면 젖을 잘 돌게 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한다고도 했잖아요. 신경계를 안정화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져 예민해지고 쉽게 지치게 되는데요. 팥을 섭취하여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과하게 되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찹쌀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지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려는 것을 찹쌀이 막아주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팥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 장이 약한 분들이 팥물을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적정량만 드시길 바랍니다. 팥의 차가운 성질로 인해 장이 약하여 드시기 조심스러운 분들이 계신가요? 생강과 함께 드시면 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주어 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에도 더욱 좋은데요.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과 함께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이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10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말린 생강과 팥을 함께 삶아 차로 드시면 몸이 찬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팥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부종을 제거하여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섯 번째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해주고 일곱 번째는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팥과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은 찹쌀, 호박, 수수, 생강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장이 약한 분들이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팥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믹스커피 많이 드시지요? 이렇게 먹게 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믹스커피를 얼마나 자주 마시고 계신가요? 저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는 마시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바로 커피라고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치인 105잔보다 3배 가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커피 소비량 318잔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믹스커피이지만 일부에서는 건강에 나쁘니 먹지 마라.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건강에 좋으니 걱정 말고 먹으라고 하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합니다. 믹스커피의 효능은 무엇이고 어떻게 마시면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건강하기를 바라는 매일건강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의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꽤 많아요. 그러나 믹스커피에 있는 프림은 식물성으로 포화 지방산 함량이 90%에 달합니다. 식물성 프림인 코코넛 오일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지방산인 라우르산 성분은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 코코넛 과육의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림의 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그 양이 매우 완전 정말 적은 양입니다. 작은 요플레 하나에 들어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포화 지방이 소량 들어있지만 극히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믹스커피를 수십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2잔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거나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 의대 신경정신과에서는 커피가 뇌졸중과 치매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매일 커피를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거나 커피와 차를 4잔에서 6잔 마신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28% 낮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32% 낮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뇌졸중,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스과의 상관성이 확인되었고, 카페인의 뇌각성 효과가 치매나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어떤 음료든 너무 많이 마시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기분을 좋게 만들어 우울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산화물질이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더 유익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원두커피와 믹스커피 모두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다만 믹스커피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1잔 정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속쓰림과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몸을 각성시키는 코르티솔 호르몬과 카페인이 만나게 되면 부정맥, 고혈압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전에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오전 10시 이후가 적당하며 아침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인의 체내 카페인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 들어온 카페인 농도가 절반가량 사라지게 되어 카페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 시간과 마지막 커피와의 간격은 최소 6시간 이상 되어야 수면의 질을 유지하여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 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드라떼라고 불러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어 마시게 되면 체내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추가로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관련 질병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염증 조절, 항암 효과가 뛰어나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식후 커피에 생강을 넣어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놀라운 효능이 정말 많은 양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양파는 우리나라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양파는 매운맛이 특징이지만 당도가 5브릭스 정도가 될 정도로 단맛이 높은 식품인데요. 저장성이 좋고 어떤 음식과도 궁합이 좋으며 약성이 높은 기능성 식재료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양파는 호총이라 하며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면서 음식이 소화되게 해 위로 기운을 내린다. 또한 오장육부에 두루 이롭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파에는 소화를 돕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섬유질은 장 내 세균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양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항균, 항진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감기나 다른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줍니다. 양파는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하여 정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어 성기능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기능 개선에 좋고 정력에 좋은 음식인 양파의 효능과 양파와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양파는 남녀 모두에게 성욕 증진과 정력 보강에 효과가 있어 성기능 장애 개선에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의 대표적인 성분 알리신, 퀘세틴, 페쿠친 때문인데요.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정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 특히 많은 황화알릴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면 알리신으로 변화하는데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남녀의 성기능과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양파만 섭취해도 성기능을 향상하고 발기부전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양파와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 식품이 있어요. 양파와 같이 먹으면 정력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국가표준 성분표 자료에 따르면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데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발기부전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양파와 마늘을 같이 먹는 것은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와 같이 먹으면 정력에 좋은 두 번째 식품은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성기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양파와 호박씨를 같이 먹는 것은 정력을 높여 발기부전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같이 먹으면 정력에 좋은 세 번째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비타민 B, 부포테닌, 트립토판,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세포에 일정한 포도당을 제공하고 혈압 조절, 원활한 근육 수축, 성욕 촉진 등 성관계할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양파와 바나나를 같이 먹는 것은 정력 향상과 성기능 장애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정력 증진 효과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양파의 효능 두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양파와 마늘 등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파와 마늘의 섭취가 암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행해진 암 관련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주 7인분 이상의 양파를 섭취하면 양파를 먹지 않는 경우에 비해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파 1인분은 약 109g으로 성인 여성의 주먹보다 약간 작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양파와 마늘을 많이 먹으면 구강암, 인두암, 신장암, 난소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양파의 좋은 효능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양파에는 퀘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퀘세틴은 플라노보이드 계열 식물성 색소입니다. 대표적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중 하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양파의 좋은 효능 네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당뇨를 예방합니다. 양파는 혈관에 낀 나쁜 기름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료원이 고혈압 환자 8명에게 4주 동안 양파를 복용시킨 결과 이전과 비교해 수축기 평균 혈압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양파 효능은 퀘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퀘세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와 상극인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파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꿀입니다. 양파는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람들은 양파를 섭취한 후 소화불량, 가스 형성 또는 속쓰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꿀도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소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양파와 꿀의 조합은 몸의 pH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양파는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며 꿀은 약산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몸의 pH 균형이 깨질 수 있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튀김입니다. 특히 양파 튀김, 맥주 안주로 혹은 간식으로 양파 튀김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튀김으로 만들 경우 영양소가 크게 파괴됩니다. 양파 튀김은 고온에서 튀겨질 때 주요한 영양소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따라서 양파 튀김은 생양파에 비해 영양 가치가 크게 감소합니다. 양파 튀김은 튀김 과정에서 많은 기름을 흡수하게 되므로 지방 및 칼로리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유리화합물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암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새우입니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다 보니 새우볶음밥을 하거나 새우튀김을 할 때도 같이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파와 함께 새우를 섭취하는 것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에 있는 초산이 새우와 반응하여 초산 칼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산 칼슘은 자주 섭취하게 될 경우 결국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와 양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양파를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사과를 함께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양파와 사과는 바로 퀘세틴 성분이 이들을 엮어줍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좋은 사과에도 퀘세틴 성분이 많아요. 사과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양파와 사과의 퀘세틴은
몸에 나쁜 활성산소가 정상 세포를 침범해 염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처 치유에도 효과가 좋아요. 양파, 마늘, 대파 등 백합과 채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이유도 이런 항산화 효과 때문이지요. 양파의 많은 크롬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돕는 무기질입니다. 크롬 성분이 밥빵 등으로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의 포도당 대사를 도와 혈당 조절을 도와주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고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녹두는 무엇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